안녕하세요. 성균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문과 박사수료 김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전소설 기반 문화 콘텐츠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설이 콘텐츠로 전환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소설의 원 줄거리를 개작한 다양한 작품이 출연하였고 고소설의 기본 줄거리를 바탕으로 한 여러 시각 매체 또한 발전해 왔습니다. 학계에서도 고소설의 콘텐츠화에 대해 여러 번 주목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고소설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도 발전하였습니다. 즉 고소설의 콘텐츠화는 곧 현대적 관점에서의 고소설 독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시선입니다. 고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대부분 가부장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고소설을 콘텐츠화한 경우 여성 인물의 형상이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의 고소설이 가부장적이라는 비판이나 더 적극적인 여성상에 대한 주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고소설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고소설 기반 문화 콘텐츠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은 고소설이 단순히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라거나 고소설이 가부장적 텍스트라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보기에는 고소설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의 재해석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소설의 활발한 문화 콘텐츠화 현상은 단순히 원전에 대한 비판이나 익숙함으로만 해석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원전의 양식적 특성이나 각 텍스트의 내용적인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발표에서는 특히 심청전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심청전은 2000년대 이후에도 다양하게 콘텐츠화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청전이 이렇게 수없이 재창작이 된 데에는 우리에게 이 작품이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어떤 내용적 특성, 예를 들면 심청의 소극적인 태도라든가 아니면 심청과 신봉사 부녀 관계의 어떤 모호한 측면들, 그리고 현실의 낭만적 해결에 대한 비판, 이런 점들과 현대의 문제의식이 결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이런 작품의 특성과 현대의 결합을 염두에 두면서 고소설 기반 문화 콘텐츠에 나타난 여성 인물을 심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청전은 고소설 중에서도 홍길동전이나 춘향전과 더불어 가장 많이 콘텐츠화된 작품이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가장 최근에 대중적 인기를 얻은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는 웹툰 그녀의 심청과 애니메이션 소녀 심청, 그리고 웹툰 바리공주에 나타난 효녀 심청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연극 심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심청의 형상을 규범에 대항하는 심청, 그리고 거래의 주체로 등장하는 심청, 마지막으로 희생제물의 모범이 되는 심청,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범에 저항하는 심청입니다. 이 유형으로는 웹툰 그녀의 심청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심청은 왜 장승상 부인이 공양미 300석을 주겠다고 한 그 제안을 거절을 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웹툰은 심청과 장승상 부인의 어떤 여성 간 로맨스를 다룬 작품인데 소재도 소재이지만 작품에서 우선적으로 도드라지는 것은 심청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심청은 사회에서 소외된 거렁뱅이의 형상으로 나타난대요. 어떤 사회적 안전망 없이 성장한 인물로, 그리고 장승상 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의 규범을 익혀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여기서 심청이 장승상 부인을 통해서 사회 규범을 익혀가면서도 동시에 규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층 여성으로서 규범을 이미 내면화한 장승상 부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용왕의 신부로 인당수의 제물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사회규범의 총체로 여기는 용왕에게까지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용왕은 사실은 여자였고 용왕의 신부는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지키는 규범과 본분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의 심청은 장승상 부인과의 로맨스와 연대의식을 통해 규범에 대항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의 심청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본인이 가진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거래를 시도하는 심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 심청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장기 매매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웹툰 바리공주 중에 효녀 심청 에피소드에서는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장승상 부인과 거래를 하고 수양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후원을 입어서 후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중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측면의 재창작은 심청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의 거래가 모두 실패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장기 매매를 하려고 했던 소녀 심청은 역으로 본인이 장기 매매를 당할 뻔하고 중전의 자리에까지 오른 심청은 결국 반대파의 공격으로 인해 패출이 되어버립니다. 본래 자신의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청은 너무 쉽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청은 자신을 매개로 해서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하지만 결국 작품에서는 본래 약자였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암시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형상은 심청이 또 다른 희생제물을 만들어내는 모범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거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는 연극 심청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심청에서는 선주와 갓난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평생 인당수의 제물을 바쳐온 선주가 있고 이 선주가 새로 제물로 바쳐진 갓난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주는 옛날에 심청전을 지었었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 심청전을 들려줌으로써 평생 다른 여성들을 제물로 바쳐왔었는데요. 새로 제물이 된 갓난이는 여러 면에서 심청과 대응되는 인물이지만 처음에는 제물되기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선주의 아들들이 심청전을 읽어주면서 집단과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희생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갓난이는 하층을 전전하던 본인이 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죽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갓난은 곧 희생되는 여성으로 심청과 동일시되지만 또 희생의 모범으로 인식되면서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오는 매개가 됩니다. 소외된 약자가 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에 희생되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재창작된 심청의 형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규범에 대항하는 여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활용해서 거래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 마지막으로 희생 제물의 모범이 되는 여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청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심청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다양한 심청들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청전의 익숙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청전의 내용적 특성과 현대 독자들의 문제의식이 서로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심청전의 내용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심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봉사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원전이 갖는 낭만적 해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들이 현대 독자의 문제의식과 결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더 적극적인 여성상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희생에 대한 문제의식 등은 심청전의 내용적 특성과 매우 잘 부합하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청과 신봉사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과연 낭만적 해결책 없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같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심청이 어린 여성으로서 신봉사보다는 더 낮은 층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들이 콘텐츠로 새롭게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품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설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소녀 심청과 바리공주에서는 심청과 신봉사를 같은 층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로 보면서도 심청이 현실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거래를 시도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녀의 심청에서는 심청이 사회에서 완벽히 소외된 인물인데 그 소외 상황에 아버지가 일부 동참한다는 점, 그리고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청이 사회규범에 대항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또 연극 심청에서는 신봉사가 심청의 소외 상황에 동참하지만 여기서의 심청은 처음엔 분노하다가 이내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집단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식을 보이는 것인데요. 즉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적인 생존 가능성 찾기와 그리고 신봉사와 심청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층위 문제가 결합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결말 부분입니다. 세 작품들 모두 다양한 가능성은 탐색을 해보았는데 결국 결말에서는 모두 다 비극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거나 하는 결말로 끝이 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본래 원전이었던 심청전이 현실적 해결책을 못 찾아서 낭만적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처럼 심청 콘텐츠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화된 작품을 통해서도 심청과 같은 위기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과연 개인의 힘으로 이 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인물들에게 사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소설 기반 문화 콘텐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들어본 것처럼 고소설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는 원전의 특정 부분과 현대의 문제의식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청전 기반 콘텐츠들은 현대적 이번의 생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 콘텐츠의 생성은 단순히 원작의 내용을 콘텐츠화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원작을 불만족스러워해서 비판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원작에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과 현대 독자들의 문제의식이 결합해서 다양한 플롯의 문화 콘텐츠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많은 연구 가능성을 함양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청전에 다양한 이본 상황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들을 고소설의 현대적 활용 방식의 일부로 보고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소설 연구자들 또한 콘텐츠화를 위해 더 많은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계와 대중 간의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소설은 천편일률적이다 라든가 보수적이다 라는 대중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하게 콘텐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토론 듣도록 하죠. 성균관대학교의 김태용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훈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로 가장 많이 활용된 고소설인 심청전을 중심으로 고소설 기반 문화 콘텐츠의 여성인물 형상과 그 의의를 밝히셨습니다. 심청전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작품이고 현대 변용에도 관심이 많은 저이기에 비록 전공이 고전 시가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전 문학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에 관련된 논문도 쓴 적이 있지만 고전 시가에 국한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김강은 선생님만큼 고소설에 대한 지식도 미천할 뿐만 아니라 여성인물 형상에 대한 식견 또한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김강은 선생님께서 텍스트로 삼으신 작품은 웹툰 그녀의 심청, 웹툰 바리공주, 애니메이션 소녀 심청, 이광백의 심청입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희곡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 인물 형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장르의 인물 영상을 비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이렇게 세 장르만을 통해 여성 인물을 연구한 이유가 있는지, 또 세 장르 말고 다른 장르의 심청의 인물 영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가은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현대문학 콘텐츠는 심청전의 완판본을 변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이건 이제 김가은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 현대문학 콘텐츠로 왜 완판본만을 변용한 텍스트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혹 경판본을 변용한 현대문학 콘텐츠는 없는지 선생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심청전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창작된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김강은 선생님께서 고서설 속 여성 인물 중 심청이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청이도 많이 문학 콘텐츠화 되었지만 춘향도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후속 연구로 다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족한 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제 부족함으로 인해 선생님의 논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맡아주신 김태용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장르의 다양성과 비교 층위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 문화 콘텐츠 연구에서 장르적 특성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 자체가 대중성이나 아니면 상업성과도 연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매체적 특성도 각각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 향유층도 다르고 지향하는 점도 다르기 때문에 좀 이들을 비교하는 것이 그냥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내용적인 측면에 주목을 해서 심청이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심청의 형상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다양한 심청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발표를 짜 보았습니다.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청과 신봉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이 결핍된 인물이고, 그리고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나아가는 서사입니다. 원전에서는 이걸 되게 낭만적으로 해결하지만 현대의 재창작에서는 이거에 이 설정을 제일 반기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건들 속에서 과연 가능한 문제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심청전을 재창작한 콘텐츠는 창극도 있고 마당놀이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의식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심청을 중점적으로 본 콘텐츠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래서 이런 면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내용상 더 적극적인 변개가 이루어지는 좀 웹툰, 연극,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심청전은 판소리계 소설인 만큼 심청가와 연계해서 마당놀이로 재창작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전의 내용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보다는 좀 전통을 부담 없이 흥겹게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이제 마당놀이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그냥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판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완판본이 이제 주로 선정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 자체로는 완판본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념에 가까워지는 경판보다 완판에서는 독자의 의문이 생길 수 있을 만한 틈새를 나름대로 해명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그 틈새를 통해서 다른 상상력이 가미될 여지가 더 많아서 그래서 완판본이 주로 선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면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청전이 어떤 판본에 기초하는가, 그리고 그 전래동화에 기초가 된 판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현재까지 심청전이 어떻게 대중화되었는지 그 순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교과서만 제가 살펴보았는데 모든 교과서를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경판본보다는
대부분 심청전을 실은 경우에는 완판본을 실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심청 콘텐츠의 형성과도 좀 영향 관계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에서나 마당놀이에서나 여러 면에서 이제 뺑덕어미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뺑덕어미 그리고 심청의 관계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뺑덕어미라는 캐릭터 자체가 경판본보다는 완판본에 주로 나오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 완판본 계열을 중심으로 재창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판본을 이제 딱 다룬 사례를 찾고 싶었는데 이게 정확히 아무래도 변개가 된 것이다 보니까 정확히 딱 경판본을 다뤘다는 볼 수 있는 재창작 사례를 좀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로 이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인물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심청 말고도 춘향도 있고 장화홍련도 있고 이제 여러 여성 인물들이 콘텐츠로 많이 재창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인물은 심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청전이 갖고 있는 이야기 특성 자체가 현대 여성들과 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문제의식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춘향전도 많이 콘텐츠화 되기는 했는데 그 전체의 어떤 이 경향을 보면은 2010년 이후에는 심청전보다는 그 수가 확 줄어든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떤 연애랑 이 자유연애 이쪽을 강조한 춘향보다는 어떤 심청이 조금 더 현대의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보이지 않나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심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 현 상황에서는 완전히 제가 계획을 딱 해둔 건 아니지만 원래 이 발표를 이제 정하게 됐을 때 2010년 이후에 어떤 심청전이 사실 이것보다 더 콘텐츠화된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전반적인 경향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분량의 제한 때문에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아무래도 반응이 큰 것들만 위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서 그래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대한 답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주제였습니다. 그 심청전이라는 작품이 이렇게까지나 다양하게 뭐 웹툰, 애니메이션 등등 이렇게나 다양하게 재창작이 되어 있었는지를 새롭게 또 알게 되었고요. 또 재미있는 면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 심청전 자체가 재창작이 이렇게나 되었다는 점을 짚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연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 뭐 웹툰 그녀의 심청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